제가 아빠 딸인 거를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서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조금 망신을 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언니가 좀 어린 나이에 댓글들이나 아니면은 맞아. 아빠 영향으로 방송에 나왔다. 뭐 다 아빠의 그런 환경들 때문이다.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다 커서 나 혼자 힘으로 꼭 데뷔를 해야지. 절대 박남정 딸이라는 키워드를 나는 달고 나가면 안 되겠다. 대학교 무려 5개를. 이게 말이 됩니까? 한 군데도 붙기 어려워. 아, 그러니까요. 어머. 최종 어느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랬습니까? 이거 보여드렸는지 그러시죠. 모르겠는데 네. 그 프린트를 해갖고 왔어요. 아빠는 이런 걸 해온다. 네, 저 어디 합격했는지 어머나. 5개 제가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머나. 근데 이제 한 장은 시기를 놓쳐서 프린트가 안 돼요. 그래서 4장만 해갖고 왔는데 어휴, 다 좋은 애. 예. 어머, 네. 그래서 부끄러운데. 보고 예. 최종으로는 이제 한국예술종합교회 입학하기로. 한예종. 네. 너무 아. 한예종이 내신도 좀 좋아야 맞아요. 되거든요. 그럼 성적도 좋았나 봐요. 성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기랑 같이 병행해서 준비했었어요. 같이. 등급이 좀 괜찮았어요. 등급은 1.5 정도 전체.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한 거로 제가 네. 맞지? 그만 자랑해서. 아니 뭐 이 기회 빨리 쏟아내야지. 시우양 그리고 박남정 고객님께서 자리하셨는데요. 오늘 저희 금쪽 상담소에 어떤 고민으로 찾아주셨을지 궁금합니다.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언니. 아이돌이다. 제가 진짜 기억에서 못 잊겠는 게 그 대학 입학 소식 듣기 전에 그 시우의 정말 좌절 가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. 시우가 본인한테 너무 엄격한 편이다 보니까 항상 본인을 극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너무 잠을 안 자고 확 임한다든지 시우가 할 수 있는 한 수면력과 식욕을 다 배제한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. 아직까지도 무슨 운동을 3시간씩 하고 그러더라고요. 너무 꽂혀가지고 공부에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아빠 나 내일 아침에 10시에 들어와 뭐 학교에서 늦게 들어와 뭐 독서실에서 있다가 들어와 그래도 요만큼도 거기에 토를 달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애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. 그런 것 때문에 시우가 자주 아프고 또 면역력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요. 요건 좀 걱정이네.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니 우리 애가 요즘에 뭐 의욕이 없어요.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. 그런 열정을 어떻게 하면 생기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뭐든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는 좋은 면인데요.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막 식욕, 막 수면욕 이런 것까지 막 과도하게 이제 막 참고 억제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너무 채찍질을 하는구나. 아니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. 저라도 병나면 어떻게 뭐 이럴 정도로. 예, 제가 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그러시죠. 했어요. 뭐 제가 어떤 게 걱정되는지 한번 오히려 들어볼까요? 네. 좀 너무 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 좀 말리는 쪽이었죠. 너무 막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저러다가 쓰러지고 잘못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랬군요. 아니 근데 정말
부족하다고 말할 네, 정도로 맞아요. 열심히 했거든요. 네.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? 네, 궁금합니다. 음. 네. 저는 나는 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잖아요.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갑작스럽게 애가 생활 태도도 막 변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갈 때도 되게 많았어요. 집에 안 들어오고? 네. 집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자꾸 자더라고요. 그렇죠.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험 당일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 근처 독서실에서 밤새고 공부하는 거죠? 그리고 학교 가는 거야? 그쵸 첫 차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. 근데 이제 학교는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뭐 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애들이 또 여기서는 또 뭐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맞아요. 아, 조용히 해.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했어요? 그럴 때 공부 좀 해야 되는데.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애들이 조용하지가 않고 다 키가 활발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. 그거를 제가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쉬는 시간마다 탈의실에 갔었어요. 거기 가면은 옷 갈아입는 시간? 그럴 때 빼고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, 그때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책 들고 서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. 아이고, 대단하다. 네. 탈의실 가서 공부를 했구나. 사실 근데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잠을 이겨내기라는 건 진짜 그럼.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죠. 네, 정말 네. 그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. 잠이 많지만 우리 CEO도 제가 볼 때 잠은 많아요. 시험 기간에는 사실 실기랑 공부를 병행해야 돼서 진짜 잘 시간이 없었어요, 그때는. 그래서 잠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탈 때 이동 시간에 쪽잠을 잔다든지 놓치면 어떻게, 지나치면 어떡해요? 아, 한번 지나친 적도 많아요. 제가 아침 6시에 온다는 거예요, 지하철에서. 한 10분 전에 이제 아빠 10분이면 도착해 그랬는데 10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걱정되지. 지하철이 뭐 시간 크게 맞잖아요. 연착되고 그러지 않죠. 막히는 게 막힐 일이 없어요. 없어요. 아, 네. 그거 기다리는데 30분이 오버가 됐거든요. 그럼 걱정된다. 와, 아빠 저 걱정되지. 진짜 막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. 그랬는데 자고 지나갔더라고요. 지하철에 잠이 들어가지고. 종점에 도착을 해서 아니 근데 종점에 도착을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. 설마 근데 눈을 떠보니까 또 그 반대 종점? 네, 종점이 있더라고요. 어떡해. 그래서 완전히 그때 기절한 거야. 아유, 잠이 부족해서. 가족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 있었죠.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정말 좋은 의미에서 독하게 한 거거든요. 모든 면에서 약간 가혹할 정도로 본인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. 네. 분명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.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. 학교 다닐 때도 계속 1등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한번 경험한 이후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계속 커져서 뭔가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네. 1등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쟤 저번에 1등 했는데 이번에는 성적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어요, 사실. 유능하게 잘 해내지 못하면 네. 다른 사람이 좀 무시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렇구나. 사실 어떤 좀 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실기평가에서 이제 다 남들 앞에서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. 근데 그 평가 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했고. 네,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사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백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망신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어요. 처음으로.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실기평가를 본 건데 그렇게 점수도 낮게 나오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, 얘네가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, 얼마나 약간 얕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이런 일은 없게 해야겠구나. 한번 또 경험해 보니까
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. 그 전에는 조금 이런 정도가 얕았던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일에 크게 되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. 너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격할 거야?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뭔가 유능한 사람이어야지만 시우다운 거죠. 그러고 네, 싶었 네, 그런 마음이 아주 큰 것 맞아요. 같아요.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냥 포부가 높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 그러니까. 면인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커지면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했던 거, 내가 마음속에 계획했던 거와 다른 내가 됐을 때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맞아. 불안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죠. 네. 그러니까 나 박시우는 그래,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해내는 사람이야.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그 유능한 거를 발휘하게 되게 노력도 하는 사람이야. 이것을 증명해야 나다운 거지. 이런 게 맞아요. 많았던 거죠. 맞아요. 네네. 사실 그런 게 되게 부작용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언젠가부터 뭔가 일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. 뭔가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그런 걸 기대를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배신감이나 약간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거에 크게 데이니까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자.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자. 그러면 입시 때도 그냥 다 떨어질 걸 미리 생각해 놓자.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도 그냥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적당하면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대비, 마음의 준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. 네. 모든 걸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거든요. 근데 정도가 커지면 좀 괴로워지는 거죠. 최악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걸 진행해야 되니까. 사전에 우리 시우에게 MMPI라고 500 몇 개짜리. 네, 맞아요. 네. 하라고 해서 제가 좀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. 우리 시우 양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한 편이고 본인이 굉장히 잘 기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. 잘 기능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답게 생활을 해내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싶어하는 바람이 아주 크고요.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, 사람들에게서 무시받는 거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늘 존재를 증명을 해야지만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. 시우 양이. 이런 거를 동기라고 해요. 동기. 동기라는 거는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어요. 내적 동기라는 건 뭐냐 하면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어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든가 내가 이런 거에 기여를 해보겠다라든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이게 내적 동기거든요. 근데 외적 동기는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저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동기죠. 내적 동기, 외적 동기가 어떤 거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죠. 왜냐하면 인간은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나가 있고요. 또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외적 동기가 더 많으면 이거는 나보다는 외부의 상황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든 상황에서 잘 버텨내는데 힘을 잃기도 하죠. 내적 동기가 단단하면 웬만한 어떤 좌절이나 이런 거에 잘 안 흔들리고 단단하게 지켜나가요. 그래서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시우는 내적 동기는 어떤 거고 또 외적 동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우선 내적 동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배우를 향한 꿈이 아니었나. 사실 저는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제가
아빠 딸인 거를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서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조금 우리 가족 조금 망신을 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언니 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아빠 이제 이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근데 이것도 약간 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언니가 좀 어린 나이에 댓글들이나 아니면은 뭐 맞아. 아빠 영향으로 방송에 나왔다. 뭐 다 아빠의 그런 환경들 때문이다.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다 커서 나 혼자 힘으로 꼭 데뷔를 해야지. 절대 박남정 딸이라는 키워드를 나는 달고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중간에 좀 설득도 했었거든요. 맞아요. 그거는 연예인 자녀로서 당연히 넘어야 될 산이고 당연히 대중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.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. 아빠가 볼 때는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권유를 했었는데 아주 단호하게 아예 근처도 못 가게. 그럼 오늘 상담소 나오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셨겠네요. 처음엔 고민을 했는데 대학교에 5군데 합격이라는 증명을 처음으로 제 힘으로 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증명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도 다 좀 다르거든요, 자녀가요. 생물학적 특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커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좀 성격도 다르고 그래요. 근데 시우는 이렇게 보니까 원래 좀 주도적이고 네.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게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언니는 먼저 데뷔를 했으니까 기사에 나와도 언니 이름이 먼저 나올 거고 만약에 시우 얘기가 좀 나와도 누구의 동생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나이상 상황상 오롯이 본인의 능력과 모든 노력으로 나를 증명할 거야 하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죠, 시기가. 그렇게 무르익기 전까지는 나는 안 나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. 네.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내가 충분히 발휘할 땐 난 나설 거야. 약간 그런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네. 제가 볼 때는 열정 있게 할수 언니한테 좀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시은 양한테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언니가 부각을 받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그렇게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네. 시우에게 있어서 왜 유독 언니가 네. 외적 동기가 됐을까 궁금합니다. 우선 언니랑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처럼 어릴 때부터 너무 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데뷔를 하기 전에 연습생 생활부터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언니야말로 정말 너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저보다도 더.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하고 드라마 촬영을 같이 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까지 이 4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그거를 다 해내더라고요. 제가 막상 고3이 되고 그때 언니는 진짜 어떻게 한 거지?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언니가 했는데 난 못하겠어? 나도 다 할 수 있어. 될 때까지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준이 생기는 거죠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언니가 그 힘든 거 해내는 거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겪어내야 하는 거구나라는 기준치들이 생겨나죠.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? 네. 카인과 아벨 이야기. 카인이 네. 아벨을 죽였죠. 네네 맞습니다. 네 카인과 아벨이 형제죠. 근데 이제 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제 신이
동생인 아벨의 재물만 받아주셨어요. 그래서 마음이 상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. 동생을? 네. 왜 그랬대요?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우주의 유일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출발 자체가. 그래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는 그런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 좀 있지요. 어쨌든 나는 언니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리고 언니를 굉장히 닮고는 싶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? 그런 뭐 궁금증도 좀 생겨요. 네. 우선 언니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외형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옷도 엄마가 골라주시고 액세서리나 아니면 뭐 화장품? 아니면 들고 다니는 뭐 가방이라든지 언니 소지품 같은 것도 항상 엄마가 이렇게 골라주시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어요. 나는 나중에 사달라고 해야겠다. 지금 나까지 막 이렇게 너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엄마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부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언니한테 많이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. 그럴 수 있죠. 당연하죠. 네, 네. 언니만 좀 주목받는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. 말 나온 김에. 네. 항상 언니랑 엄마랑 매일매일 통화를 해요.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좀 힘들었던 일들 또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언니의 약간 힘든 고충들이나 그런 거 들어주기에도 엄마가 너무 벅차 보이시는 거예요. 한 명 감당하기에도. 저는 뭔가 특별한 일도 없고 학생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막 엄마 나 힘들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조금 엄마나 아빠가 많이 걱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. 언니한테 많이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. 아빠는 신경 많이 썼는데. 근데 이제 무의식 중에 나는 조금 서운했던 게 있었지. 그렇죠. 그래서- 전 무슨 말씀이 충분히 네. 이해가 돼요. 왜냐면 이게 어떤 누구도 의도적이진 않지만 약간 그런 데서 오는 그냥 본인 내면에서 오는 네. 섭섭함이 맞아. 있었겠지. 네. 네네. 근데 이제 그걸 또 부모님에게 얘기하기도 어렵죠. 왜냐면 부모님 너무 최선을 다해서 아껴주신다는 걸 아니까. 근데 왜 사실 이렇게 감탄을 하세요? 그 모든 것의 끝판왕은 쌍둥이. 쌍둥이 맞아. 나이도 같잖아. 나이도 똑같고. 나이도 맞아, 같잖아. 그렇게. 예. 최근에도 말이죠. 애들이 이제 도시락 싸고 다니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도시락을 이제 씻으려고 딱 갔는데 다 먹은 거야. 그 얘기한 거야 그냥. 아이고 첫째 딸 다 먹었네 잘했어 하는 순간 둘째 딸이 울라고 그러는 거야. 왜? 자기도 다 먹었거든.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줬어? 아니 아직 지금 까지도 않았단 말이야. 첫째 얘기하고 둘째 첫째 얘기하려고 거 그랬는데. 얘기하고 이제 둘째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서운한 거야. 시우 양이 얼마나 지금 그동안 속상했겠냐고. 몇 년을 참은 거 아니야. 그 잠깐 돌아서서 이 순간에 지금 울고 있는데. 딸들은 외적 동기가 엄청나겠네. 살벌하죠. 내적 동기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외적 동기는 확실하네. 예. 이제 이걸 가지고 카인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 카인 컴플렉스가 형제, 자매, 남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확장이 되면요. 친구, 직장 동료, 약간 나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나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는 형태들이 요즘 꽤 많죠. 네. 그래서 시기나 질투가 너무 강해지면 약간 파괴적이죠. 나 자신한테도 피해가 되고 상대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심지어 카인과 아벨은 네, 그런 이제 피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부러움이 개인을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게끔 해주는 것 또한 부모가 해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우리 시우는 언니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언니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다른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증명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 욕구라는 게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나의 가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주체가 나인 부분이 좀 줄어들고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타인이 나를 평가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러면 불안해져요. 또 특히 이제 새로운 대상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천부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뒷받침을 잘해주는 또 환경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걸 이 사람하고 또 견주어보면 내가 또 나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? 이러면서 이제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만의 명확한 나의 내적 동기를 딱 찾아서 단단하게 딱 세우고 가야죠. 네,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